예. 청와대 수사 공소장 사실상 비공개냐? 지금부터는요, 저희 채널A가 단독 취재한 내용 심층적으로 짚어보겠습니다. 이 법무부가 청와대 선거 개입 의혹 사건으로 공소장을 대검찰청으로 넘겨받고도 일주일이 다 되도록 국회에 제출하지 않아서 논란이죠. 그런데 이 내막을 들여다보니까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앞으로는 공소장 대신 요지만 보내라 라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으로 채널의 취재 결과 알려졌습니다. 추미애 장관의 지난 청문회 목소리부터 먼저 들어보실까요? 그때 청와대 하명이 있었습니까? 당에도? 당이 선거의 주체이고요. 어느 누구도 당무에 상관하거나 또는 개입하거나 영향력을 끼칠 수가 없는 구조입니다. 수사 중이니 지켜보자고 하는 것이 정답일진데 법무부 장관으로서의 자격이 없다는 것을 본인 스스로 자백하는 것이에요. 조진 부장, 이 얘기 좀 지금부터 차분히 봐야 될 것 같아요. 저희 채널의 단독 취재 결과 법무부가 왜 공소장을 꼭 쥐고 있냐 궁금했었는데 추미애 장관이 공소장 대신 요지만 제출하는 방안을 검토하라. 이걸 저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됩니까? 네, 우선 국회가요. 지난달 29일부터 계속 법무부에 13명의 정권 핵심 인사의 혐의 사실이 적혀있는 공소장을 국회에 보내달라, 공개해달라 이렇게 요청을 계속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법무부가 계속 미뤄왔던 겁니다. 그리고 오늘 추미애 장관은 앞으로 공소장을 보내지 말고 공소사실의 요지만 국회에 제출하도록 하라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겁니다. 예. 그렇다면 왜 그럴까? 결론적으로 13명의 대통령 주변 인물들에 대한 혐의가 엄청나다. 이것이 공개돼서는 굉장히 위험하다. 이렇게 판단한 것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데 저는 굉장히 이해할 수 없는 것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바로 판사 출신이라는 겁니다. 네. 공소장이라는 건요. 그 죄를 지은 사람의 혐의 사실을 담아놓은 문서입니다. 그러면 우리 재판 같은 경우는 공개가 원칙이거든요. 공개 재판이에요. 예. 그렇다면 이 검찰이 기소를 하게 되면 공소장은 법원에 보내고요. 법원에서 그 공소장은 국회에 제출하게 돼 있어요. 지금까지는. 지금까지 박근혜 대통령이라든지 또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라든지 최서원 씨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기소된 당일 또는 그 다음날 공소장이 국회에 제출돼서 언론이 기사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루 이틀 뒤면 나오는 거죠. 그렇습니다. 예. 그것은 중요한 피의자 아니면 국민이 알아야 될 피의자 같은 경우는 국민의 알 권리 차원에서도 공개해야 된다는 어떤 대원칙이 작용했거든요. 그런데 판사 출신인 법무부 장관이 이것을 공개하지 않겠다? 그렇다면 재판도 앞으로는 비공개로 해야 되는 거죠. 지금 판사 출신이 공개 재판이라는 원칙에 지금 어떻게 보면 반기를 들고 있는 겁니다. 이건 정말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그만큼 예. 정권이 이 13명에 대한 공소 사실이 공개되는 것을 정말 두려워하고 있다. 이렇게 압축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조 부장 말씀은 논란이 될 걸 판사 출신 추 장관이 모를 리가 없고 그럼에도 요지만 보내라 라고 얘기하는 게 결국 이 언론을 통해서 불거지는 거를 그리 원치 않는다. 뭐 이렇게 해석하시는 거죠? 그러긴 한데요. 예. 제가 계속해서 우리 재판의 원칙은 공개 재판이라는 말씀드렸죠. 왜냐? 공개 재판에 필요한 공소장을 언론이나 국회에 알리는 것, 이거를 막는 것은 직권남용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저 자체도 위법 논란이 있을 수 있다. 그렇습니다. 장혜철 평론가님, 뭐 얘기인즉슨 앞으로는 다시 한번 짚어보면 공소장 대신 공소사실 요지만 담아보내는 것으로 바꾸는 게 어떻겠냐. 왜냐하면 저희가 지난주 목요일부터 60장의 선거 개입 의혹 공소장을 꽤 기다려왔기 때문에 그러면 이 얘기인즉슨 앞으로 공소장 사실상 비공개하겠다는 건 아닙니까? 그렇죠. 앞으로는 사실상 공소장 비공개하고 요지만 공개한다는 것인데 그 요지를 누가 간추리는 겁니까? 그러면 법무부에서 본인들 입맛에 맞게 공소장 내용을 간추려서 국회에 알리겠다는 내용이잖아요. 뭔가 뼈아픈 내용, 뭔가 국민들에게 공개되면 부적절한 내용, 본인들이 생각했을 때 불리한 내용 같은 경우는 충분히 다 발라내고 살을 발라내고 법무부에서 정한 앙상한 가지만
국회에 공개하고 국민들에게 공개하겠다는 건데 이런 식의 공소장 비공개는 국회법과 정면으로 위배됩니다. 국회에서의 직원 감정에 관한 법률 제4조를 보게 되면요. 국회가 요구할 때 국가기관은 서류를 다 제출해야 돼요. 예외가 있는데 예외가 무엇이냐. 군사, 외교, 대북 관계에 매우 위중한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것을 주무부 장관이 5일 안에 소명할 때 예외입니다. 그런데 청와대의 13명, 현직 비서관과 13명의 선거 개입 의혹이 담긴 공소장 공개하는 게 외교 문제, 군사 문제, 대북 관계에서 위중한 문제를 일으킵니까? 네.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 국회법, 관계 법령까지 무시하면서 이렇게 무리수를 두는 이유가 무엇일까? 검찰의 공소장에 적힌 현 비서관과 13명의 인사들의 혐의가 국민들에게 드러날 경우에 그것이 다가오는 선거에 무지막지한 영향을 끼칠 수 있기 때문이 아닐까? 무리수를 둬서면서까지 감춰야만 되는 그런 절박한 이유가 있는 게 아닐까? 오히려 추 장관의 이러한 행태를 보게 되면 이 문제에 큰 관심이 없던 국민들조차도 도대체 뭐가 진실이기에 이렇게 숨기려고 하는 것인가? 더 의문을 품게 될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중대사건에 대한 피의자, 중대사건 피의자에 대한 공소장은 왜 공개가 됐느냐? 첫째, 공개재판의 대원칙. 두 번째, 국민의 알 권리 차원이죠. 저는 오늘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행동을 보면서 그렇다면 야당 시절에 더불어민주당은 어땠을까? 좀 찾아봤습니다. 왜냐하면 국회 법사위에서 주로 야당 의원들이 뭐랍니까? 공소장을 흔들면서 이야기를 해요. 그렇죠? 자, 2016년 10월 4일 조응천 의원, 이때 야당이었습니다. 이때 박근혜 대통령과 관련해서 대선 캠프 인사의 공소장을 흔듭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왜 행정관의 이름 대신에 대선 캠프 관계자라고 표현했느냐 이렇게 따져요. 왜냐하면 공소장 같은 경우에는 인적사항을 동그라미나 세모로 표기해서 국회에 전달하거든요. 그런데 그것 자체를 실명으로 고치라는 그런 주문이었습니다. 그리고 2015년 10월 같은 경우 당시에 김무성 야당 대표 사유의 마약 사건 문제가 가장 큰 쟁점이 됐는데 이때 전해철 의원 같은 경우에도 공소장을 흔들면서 공소장에 적시된 것이 지금까지 언론에 보도된 것과 상당히 다르다. 이렇게 지적을 하거든요. 그렇다면 더불어민주당은 야당일 때 다르고 여당일 때 다릅니다. 또 추미애 법무부 장관도 야당 의원 시절에 질의했던 것과 지금의 말은 너무 다르다는 것이 영상으로 여러 차례 확인이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두 분 말씀을 좀 종합해보면 이현정 의원님. 네. 직권남용 논란, 위법 논란이 있을 수 있는데 만약에 추 장관이 계속해서 이렇게 깜깜무소식인 공소장 버티고 사실상 비공개로 보내준다라고 하면 어떻게 방법은 없는 거예요? 뭐 국회 입장에서는. 저는 이 추미애 장관의 이런 행동을 보면서 제가 어느 시대에 살고 있는가라는 데 대한 좀 어떤 의문이 솔직히 듭니다. 뭐 문재인 대통령이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나라를 만들겠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정말 우리나라의 헌법 만든 건국의 아버지들 같은 경우에 우리가 헌법을 할 때 자유민주주의 헌법을 만들었습니다. 자, 그 헌법에 보면요. 공개 재판하게 돼 있고요. 그리고 어떤 면에서 보면 알 권리가 보장되게 돼 있습니다. 자, 그게 우리 헌법의 정신이에요. 지금까지 대한민국이 가왔던 바로 근간이 바로 이 상황입니다. 자, 근데 지금 추미애 장관이 하고 있는 행태를 보면 바로 이 헌법의 근간을 흔드는 겁니다. 즉, 국민의 알 권리를 어떤 면에서 보면 해치는 거예요. 즉,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에다가 이걸 못 내겠다? 도대체 무슨 권한으로 못 내겠다는 겁니까? 저는 정말 이거는 월권이기 전에 이거는 반헌법적인 행위예요. 정말 이건 장관으로 살 수 없는 행위입니다. 자, 지금까지 검찰 보복 인사, 직제 개편, 이거 뭐 그다음에 감찰하겠다 당당 이야기하더니 이제는 또 검찰총장이 국회에 낸 답변서를 한 달이나 넘게 늦게 또 제출하더니 이제는 공소장마저도 다 빼고 전달해 주겠다? 도대체 이런 무소불위의 권한이 어디 있습니까? 저는 이러면은 국회가 정말 이거는 엄중하게 대처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엄중히 국회가 좀 나서야 된다. 글쎄요, 이렇게까지 나오니까 뭐 일각에서는 도대체 60페이지에 가까운 청와대 선거 개입 의혹 공소장에 어떤 내용이 적시가 돼 있길래 왜 요지만 보내라고 추 장관이 얘기할까? 뭐 이런 지적도 있더라고요. 최 교수님. 그런데 조 전 장관 시절에도 사실 정경심 교수 사문서 위조 건 때 관련해서 공소장이 꽤 늦게 넘어온 것도 기억하는데 왜 이번 건, 그리고 조 전 장관 청와대 건, 뭐 이렇게 연루돼서 공교롭게도 늦어지는 이유를 저희가 어떻게 봐야 됩니까? 공교롭게 늦어지는 이유는 법원이나 법무부 측에서 그렇게 얘기를 했죠.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시스템상의 절차를 따르다 보니 늦어졌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그래서 이제 정경심
정 교수권은 넘어간 걸로, 그대로 넘어간 걸로 알려지고 있고, 지금 이 사안에 대해서도 뭐 저는 개인적으로 왜 공소장을 원문을 안 보내려고 했는지는 모르지만 지금 이 보도된 내용 중에 일부의 보도는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추미애 장관이 공소장을 피의자가 먼저 보고 그리고 나서 넘기는 게 좋겠다고 판단한 것이라고 보도가 되고, 이게 사실인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채널A에서 보도한 내용하고 이 내용과 좀 이게 상충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데요. 그래서 만약 그렇다고 하면 정말 이걸 요지만 보내라고 한 건지, 아니면 공소장이 어쨌든 피의자한테 먼저 전달되고 나서 국회에 가서 언론에 보도되는 것으로 가는 게 맞다고 판단한 건지, 그러니까 절차상 문제 때문에 시간이 더 필요한 건지. 잠시만요. 말씀 끊어 죄송한데 그러니까 13명 정도 되는 피의자들 한번 다 그 공소장을 본인들의 보고 본인들 당사자들의 공소장을 그렇죠. 보고 나서 언제 이게 국회에 넘어가서 언론에 공개되는 게 맞다고 판단한 거 인원이 아닌가? 많으니까 시간이 걸리겠죠. 뭐 그렇게 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제가 정확한 이해관계를 모르니까 지금 단정적으로 얘기할 수는 없지만 요지를 보냈다고 한 말이 정말 사실이라고 하면 지금 얘기한 것처럼 그거는 좀 그러니까 설명이 필요할 것 같아요. 왜 그러면 요지만 보내는 게 맞다고 얘기했는지 하는 부분. 그러니까 기존에 보낼 때는 사실 그 검사들이 요청해서 그렇게 보낸 적은 있었대요, 가끔. 예컨대 안 보내는 경우가 수사하는 팀에서 이게 공개됐을 때 공범에게 뭐 정보를 주는 경우, 이런 경우는 있었지만 법무부가 나와서 이런 경우는 없었기 때문에 이런 결정을 했을 때 어떤 절차에 의해서 왜 그랬는지 하는 부분을 설명할 필요는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보도에 따르면 어쨌든 최진봉 교수님도 어쨌든 추미애 장관의 해명이 조금 필요한 부분이 있다는 그렇죠. 설명이 필요하다는 거죠. 근데 저는 만약 이 보도대로 공소장 비공개나 요지만 공개하는 게 사실이라면 누가 가장 이득을 보느냐. 이거 지금 청와대 측근들이나 조국 전 장관 일가 이득 보고 단순히 혐의 사실 안 드러나는 게 문제가 아니라요. 앞으로 수사받을 수많은 거학들, 뭐 재벌이나 거물급 정치인들이 만약 수사를 받고 기소가 됐을 때 국민들이 정말 깜깜이로 그 사람들이 무슨 죄로 재판에 넘겨졌는지 알 방법이 없어집니다. 지금 조국 전 장관 일가 수사하면서 피의사실 공표죄 사실상 사문화됐던 법조항을 살려서 검찰 관련해서 어떤 수사 결과가 나왔는지 기자들이 질문도 못해요. 사건에 대해서 기자들이 검찰로부터 브리핑도 못 받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경찰은 어떻습니까? 현직 경찰청장이 대놓고 기자들 만나서 사건 다 설명하고 있거든요, 여전히. 검찰이 하는 피의사실 공표나 공소사실 공개는 안 되는 것이고 경찰이 하는 건 된다는 말인가요? 도무지 앞뒤가 안 맞고 과거에도 박근혜 정부 관련해서 전직 대통령, 전직 장관, 전직 수석 비서관급 전부 다 공소장 다 국회에 공개됐습니다. 그런데 유독 지금 정권의 선거 개입 의혹을 받는 13명에 대해서만 갑자기 뭐 개인정보 보호라든가 이런 이유를 들어서 공소장 공개가 금지된다면 납득할 수 있는 국민이 없을 뿐더러 이것이 나쁜 전례가 되어서 더 많은 거학들은 뒤에서 웃으면서 이러한 추미애 장관의 어떤 조치들을 기쁘게 바라보고 있다. 이게 공공의 이익이나 국민의 이익에 굉장히 반하는 조치가 된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잠시만요. 조선님 잠시만요. 제가 죄송해요. 불가피하게 핸드폰을 든 이유가 방금 전에 이제 법무부가 입장을 밝혔어요. 이 공소장 관련 논란에 대해서. 그러니까 법무부는 국회 울산시장 등의 공소장 제출 요청에 대해 사생활 보호 그리고 수사 중인 피의자에 대한 피의사실 공표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원문은 제출하지 않되 요지 등에 관한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라고 저희 채널의 단독 보도가 나오자 이렇게 관련 사실을 설명을 했습니다. 조수진 부장. 네. 법무부에 그런 그 문자가 왔다면 그것 자체가 법리 왜곡입니다. 왜냐? 재판은 공개 재판이라고 지금 여러 차례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공개 재판. 그러니까 검찰이 법원에 공소장을 제출한 순간 이거는 공개 재판이 되기 때문에 더 이상 피의사실 공표라는 말이 부합하지 않습니다. 그때부터는 공소장에 대한 내용이 공개되더라도 이거는 피의사실 공표로 간주하지 않아요. 우리 대법원의 판례가 그렇습니다. 그런데 거기다 대고 무슨 피의사실 공표를 우려해서 공개를 하지 않는다? 말도 안 되는 거죠, 지금. 법무부에서 묻자가 없을 묻자가 아니고서는 그런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국민을 얼마나 우습게 보면은 그런 해명을 내놓겠습니까? 그리고 공소장을 국회가 아닌 관련자, 피의자들에게 먼저 준다? 만약 그게 사실이라면 그건 특혜죠. 이거는 특권의식을 그만큼 청와대가 발휘하고 있다는 것의 방증일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끝까지 공개를 하지 않는다고 국회나 언론이 가만히 있을 수는 없죠. 제가 동아일보 사내 특종상을 받은 게 강정구 교수의 구속영장이었어요. 왜냐? 구속영장 못 받습니다. 제가 취재를 해서 구속영장을 써봤어요. 네. 그랬더니 그 내용이 맞았어요. 그러면
언론이나 국회에서 뭘 해야 되느냐. 각 변호사라든지 지금까지 나온 신문 기사라든지 종합해서 공소장을 한번 써보면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야당 의원들에게는 큰 숙제를 줬습니다. 만약에 야당 의원이 공소장을 단독 입수한다면 그 야당 의원은 공천이 제확실합니다. 확실합니다. 알겠습니다. 이 청와대 선거개입 의혹 관련해서 공소장이 사실상 비공개로 되는 거 아니냐. 법무부가 요지만 전달했다, 국회에 전달했다고 밝혔기 때문에